네,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.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저희 주간 이슈 한 가지 선정했습니다. 먼저 화면으로 주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갈까요? 자, 오늘의 주간 이슈는 각자 도생 속 반도체 오국지라는 부제로 반도체 ET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일단은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슈가 꽤 있었어요? 네, 최근 한 달 정도로만 잡아봐도 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. 네. 가장 큰 이슈로는 이제 지난 10월 7일 날 이제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일정 연산 능력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 불가 조치를 내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핀팩 구조라든가 혹은 뭐 14나노 이하 로직 칩 생산 목적일 경우에는 장비까지도 이제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수출 자체를 좀 차단을 하고자 하는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중국은 뭐 선전시에서는 이제 뭐 지원금을 좀 더 지급을 한다든가 혹은 아예 이제 좀 화살을 돌려서 이제 독일에 소재한 뭐 반도체 공장을 뭐 인수를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우회 정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제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어떤 뭐 비용이 저렴한 것들 혹은 뭐 안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갈등 관계가 좀 심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뭐 개별국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이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국가 상관없이 이제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블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개별 국가별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. 네, 좀 화면 역시나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곧 화면에서 보실 요거 자료 하나 정도면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. 굉장히 뭐가 많은데요. 뭐가 많죠.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뭐 SOXX라든가 이런 뭐 미국 대표 ETF 정도까지만 아마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이제 세부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 ETF들을 좀 뜯어보게 되면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좀 상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주요 제품별로도 뭐 D램 ETF, 뭐 비메모리 관련된 ETF, 혹은 뭐 메모리, 비메모리 합쳐진 그런 ETF 이런 것들도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. 뭐 공정별로 이제 개별국들이 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개별국 단위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우측 이제 화면에 아까 자료 화면 나간 거에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개별 국가별로도 좀 ETF들이 좀 다들 상장이 되어 있고요. 좀 개별 국가 단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대만 같은 경우는 그 뭐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 비중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가 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른바 좀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뭐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 관련된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뭐 이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특성도 갖추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이 반도체 산업 관련한 ETF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상장이 돼 있네요. 그러면 요걸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좀 두 가지 정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자 도생화 흐름,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글로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.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S&P 500은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고요. 주요 이제 국가별 대표 반도체 지수들의 흐름입니다. 전체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수익률 자체로는 좀 굉장히 좀 차이가 그러게요. 방향성은 비슷한데 이 차이는 굉장히 큰 편이네요. 네, 어떤 등락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존재를 한다. 그리고 어떤 이제 산업 국면별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내가 플러스 알파를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세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국가별로 지금 수익률의 차이가 꽤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. 네, 좀 이제 역시나 연간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화면에 왼쪽 차트는 2017년 말부터 해서 이제 연간 단위 수익률입니다.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이 외에도 이제 오른쪽은 월별 수익률 관련해서 좀 통계를 좀 내봤는데 확실히 이 반도체 산업 특성상 어떤 S&P 500 대비해서 어떤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시장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높긴 해요. 그리고 좀 한국이 조금 이제
아쉽죠. 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네요. 어떤 이제 전체적인 등락률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. 이외에 이제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 역시도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앞서 이제 요거 한 장만 보시면 됩니다라는 표에 ETF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추려서 저희 어떤 ETF들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. 네, 기본적인 접근은 어떤 이제 국가별 대표 지수 ETF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네. 전체적인 구도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중국. 이 정도로 좀 스토리를 짜고 가야 될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어떤 극적으로 어떤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뭐 극적으로 개선이 된다던가 이런 대중국 제한이 확 풀려버린다든가 이런 굉장히 극단적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좀 어떤 이제 갈등 심화라든가 이런 쪽을 좀 깔고 가야 되겠죠. 네, 그런 측면에서 좀 ETF들 정리한 거 좀 살펴보시게 네. 되면 뭐 미국 상장 반도체 ETF 중에 가장 큰 운용자산이 가장 큰 ETF는 SMH라는 네.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. 미국에 상장된 이제 반도체 기업들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. 좀 특이점은 이제 TSMC가 9.8% 정도로 좀 비중이 좀 가장 높아요. 네. 그래서 SMH 내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 외에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고요. 일본 시장에 상장된 2644 티커를 가진 ETF는 일본 반도체 산업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른바 이제 소부장 네. 관련된 기업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. 이외에 이제 중국이랑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네. 있어요. 그래서 뭐 편입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내에도 있잖아요. 네, 네, 국내도, 국내에서는 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? 국내도 좀 굉장히 좀 반도체에 진심인 편이에요. 그렇죠. 네, 특히나 네. 이런 제품별 어떤 세부적인 라인업은 사실 한국밖에 없는 네, 그런 ETF라고 보시면 네. 될 것 같고요.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 KRX 반도체 지수를 추종한 ETF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더 큰 게 이 코엑스 반도체 네. ETF입니다. 보시면 여기 특이한 게 이제 삼성전자가 빠져 있어요. 그러네요. 네, SK 하이닉스가 20%로 가장 비중이 높고요. 네. 이외에 DB 하이텍이라든가 리노공업과 관련된 ETF들이 종목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좀 반도체 국내에서도 좀 반도체 상위 기업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ETF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10개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비중이 있고요. 하이닉스. 이외에도 이제 뭐 네.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ETF도 따로 상장이 되어 있고 국내에도 역시나 이제 글로벌 반도체 ETF가 역시나 상장이 되어 있어서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 ETF는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저희 링크 하단에 링크 달아드립니다. 영상 하단에 거기 들어가서 자료 보시면 또 ETF 어떤 것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전반적인 ETF 시장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 주간의 흐름을 상승 하락의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본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? 우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네. 하락을 했어요. 주간 단위로. 그러면서 이 부동산 관련이라든가 혹은 이제 성장 테마가 굉장히 좀 강세를 네. 보였습니다. 역시나 좀 장표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츠 부동산 관련 ETF들이 상승을 했고요. 이외에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가 성장 테마 관련된 ETF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반면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3년임에 성공을 하면서 중국 관련 ETF들이 좀 급락을 했어요. 너무 어렵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 외에도 미국이라든가 한국에 상장된 중국 관련 ETF들도 역시나 약세를 보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미국 시장 자금 동향이 어땠는지 이거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우선 미국 시장 자금 유입 좀 확대를 보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396억 달러 정도 달하는 좀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. 네. 미국 대형주 선호는 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직전주에도 108억 달러 정도, 이외에 이제 대형 가치주에도 19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우선은 상승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죠. 네, 우선 상승 키워드는 이제 부동산 관련 블록체인 혁신 기술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혹은 이제 모기지 리츠 부동산 담보대출을 네. 취급하는 ETF죠. 11%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. 이외에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 ETF가 10%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. 주식형만 좀 추려서 볼까요? 네, 주식형 내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모기지 리츠 또 보죠. 네, 그 이외에 이제 뭐 주택 건설이라든가 혹은 텔레콤 관련된 ETF들도 네. 역시 상승을 보였습니다.
반대로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줬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? 네.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 ETF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.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네. 드릴 텐데 그 6위에 올라와 있는 K웹 티커를 가진 ETF가 중국 인터넷 산업 테마 ETF입니다. 11% 정도 좀 하락을 보였고요. 이외에도 좀 기타 원자재라든가 이제 기타 관련된 ETF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롱숏 ETF가 한 20% 정도 좀 하락을 했어요. 이외에도 이제 BDI 운임지수 역시도 12% 가량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시장의 자금 동향은 어땠나요? 네, 한국은 이제 자금 유입 규모는 좀 축소는 됐어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3천억대 가량의 좀 자금 유입이 좀 지속이 됐고요. 좀 세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 인버스에 한 1,600억 정도. 인버스에 네, 인버스에 한 1,6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. 이외에도 이제 멀티셋에 한 1,5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. 자,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오르고 내렸는지, 미국 시장과 별 다를 게 없는지 그거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. 우선 상승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? 네, 우선 상승 키워드 2차 전지 국고채 삼성그룹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채권형 ETF가 이 등락률 상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긴 해요. 지금 7위에 올라 있는 게 이제 국고채 초장기물 ETF입니다. 초장기. 네, 30년. 네. 만기가 30년 정도 남아 있는 채권들을 묶어서 운용한 ETF인데 한 7%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. 지금 국내 2차 전지 산업 흐름이 굉장히 좋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9.5%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. 반면에 아래쪽으로 움직였던 건 어떤 것들이었나요? 네, 중국으로 좀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네. 여기 목록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1위가 이제 중국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. 10% 넘게 좀 하락을 했어요. 그런데 자금은 들어오고 있죠.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하던 시점에서 급락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좀 자금이 유입된 걸로 보이고요. 이외에도 이제 중국 H지수, HSCI 지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가리지 않고 이 중국 관련된 ETF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. 굉장히 뚜렷한 색깔을 보여줬던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.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차별화. 라고 단어 하나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부제로 이제 미국은 웃고 중국은 울다. 정말 또렷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. 정말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갈리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런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이 지역별 차별화 외에도 미국 개별 섹터 내에서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중소형 성장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. 어떤 메타라든가 이제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좀 실적 부진 때문에 하락을 좀 보이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를 좀 보였다라는 거. 특징적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말씀하신 듯이 지난 한 주간도 사실 차별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돋보였던 한 주였고 10월 한 달을 되돌아보더라도 사실은 뭐 그런 흐름이 지수별로도 나타났던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번 달 11월은 좀 고르게 좋은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윤 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윤재훈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